어딜 가나 집안에 애물단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 고모가 그러네요. 지금 나이 43살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렇다고 골드미스라고 부르기도 뭐한 게 한 직장에 2년 이상 못 다니고 계속 관두길 반복하면서 돈도 제대로 못 모았어요. 그래도 백수 기간은 3개월 안 넘기고 바로바로 취직하긴 하던데 이번에는 웬일로 반년을 놀고 먹으면서 회사 안 나가고 집에만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애 고모가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사귀던 남자와 헤어지고 홧김에 관둔 모양이더라고요. 이별 극복한다는 이유로 돈 펑펑 써가며 해외여행 다니고 기분 안 좋다면서 비싼 명품백 하나씩 지르고 그러던데 그게 화근이었는지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결국 신우도 돈 때문에 반 미쳐서 이 사단을 냈네요. 신우 얘기부터 쭉 해볼게요. 사실 저 결혼 전에는 신우이가 이렇게 철없고 대책 없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재단 정직원으로 근무 중이고 남편은 7급 공무원이에요. 친구 소개로 만나서 2년 연애하는 동안 신우의 존재에 대해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남편도 하나뿐인 여동생에 대해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고 제가 궁금증에 여러 가지 물어보면 그냥 회사 다닌다, 평범하다, 집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었던 것 같아요. 신우는 단 한 번도 독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저희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기에 명절에 시댁에 가면 신우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주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올케이고 신우보다 나이도 2살 많기 때문에 먼저 말을 붙이고 살갑게 굴려고 노력했는데 신우는 늘 뚱한 표정으로 제가 묻는 말에도 단답으로 대충 버무리기 바쁘고 그랬습니다. 선물을 줘도 고맙단 인사도 제대로 안 한 채 물건만 쏙 빼갔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도 기분이 나빴고 자연스럽게 그게 티가 났던 것 같아요. 신우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말을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야 저랑 친해지려고 노력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쌩하니 구는 게 본인 딴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을이 을답게 안 군다 이거죠. 먼저 말 건답시고 하는 게 제 헤어스타일이나 체형에 딴지를 걸면서 아줌마 같다고 하거나 본인 오빠는 명문대 나왔는데 저는 간신히 인서울 했다고 너무 기우는 결혼한 거 아니냐고 삐딱하게 후려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빈정이 상해서 노선을 그렇게 바꾼 건지 마주칠 때마다 본인 오빠는 잘난 사람, 저는 부족한 사람 취급해 가면서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언니, 맞벌이 하면서 오빠가 살림 더 많이 하죠? 우리 오빠는 어릴 때부터 요리도 잘하고 설거지도 끝내주게 잘했거든요. 결혼해서도 잘하겠지 뭐. 뭐 비슷비슷하게 하죠. 저도 바쁘고 현수 아빠도 바쁘니까요. 언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남자가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애보고 그러는 경우 별로 없어요. 오빠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언니 아시죠? 현수 아빠 자상하고 가정적이긴 하죠. 저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근데 아가씨, 제 친구들 보면 남편들 그 정도는 요즘 다 해요. 집안일이며 육아며 다 나 몰라라 하는 남자들은 요즘 별로 없어요. 괜찮은 남자들은 그런 게 부끄러운 짓이라면서 남자들끼리도 서로 험담하고 그런데요. 제가 좀 발끈해서 전에 없이 쏴붙이듯 말하자 신우이가 기분이 나쁜 듯이 얼굴을 구기며 대꾸하더군요. 그래도 언니, 저 덕분에 편한 줄 아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오빠 많이 가르쳐놨거든요. 라면 끓여라, 밥해라, 설거지해라, 거실 먼지 좀 닦아라. 얼마나 시켜먹은 줄 아세요? 그 덕분에 오빠가 잘하는 거예요, 집안일. 다 제 가르침 덕분이라고요. 신우가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자 옆에서 듣던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민망해하면서 그게 어떻게 네 덕분이냐 뭐라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가 특히 화를 내시며 헛소리 할 거면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마디 하시자 입 쭉 내밀며 들어가더군요. 시어머님은 저더러 그냥 이해하라고 저게 시집을 못 가서 심술 부리는 거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냥 민망하더라고요. 시댁에서 기분 나쁜 티도 안 내고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으니 저도 감정이 상했고 마주치면 신우와 서로 말을 거의 안 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도 신우는 거의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었고 저한테 말 붙이기도 싫다는 듯 시어머님이 저에게 뭐 전달해 주셔도 저한테 다이렉트로 주지 않고 꼭 제 남편에게 이거 새언니 줘 하면서 건네주더라고요. 참,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내복 한 장 선물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첫 조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희가 신우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냐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결혼 전부터 저는 신우랑 친해지고 싶어서 명품 립스틱이나 스카프 같은 선물도 자주 줬었고 저희 결혼할 때는 정장 사라고 50만 원도 해줬어요. 그런데 받을 것만 홀랑 받고 막상 저희 결혼식 땐 여윳돈이 다 적금 들어가 있다면서 축의금 한 푼 주지 않았어요. 적금 만기되면 그때 늦은 축의금 줄 거라고 하더니 2년, 3년이 지나도 심지어 저희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10,000원 한 장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시누이 때문에 남편에게 화냈네요. 그 전에는 딱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에 비해 벌이가 적기도 하고 저희가 손 위라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가씨는 어쩜 그래? 받은 건 많으면서 어떻게 이런 한 장 안 써 우리한테? 심지어 우리 현수까지 태어났는데 내복 한 장 선물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 동생은 백수인데도 용돈 탈탈 털어서 상품권 보내줬는데 아가씨는 정말 너무하다. 제가 확 쏘아붙이면 그래도 남편이 자기 가족 건드렸다는 이유로 저에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면목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그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걔가 원래 좀 그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 부모님한테도 받아 먹을 줄만 알고 고맙단 인사도 안 하고 답례도 안 하고 이기적이야. 그냥 신경 쓰지 마.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애 키우느라 저도 정신없고 그래서 신우에 대한 불만으로 저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신우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인정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이라고 자존심에 감쌌으면 아마도 저도 감정이 상해서 싸우게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남편이 뭔 죄냐 싶어서 저도 신우 얘기는 더 꺼내지 않았고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라 그냥 신경 끄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아이가 어느덧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고 처음으로 학생 된다고 여기저기서 선물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신우에게서는 아무것도 없었죠. 가끔 친정 가면 제가 신우 이야기를 하며 투덜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저에게 그래도 돈 안 가져가는 게 어디야. 불안불안하긴 하다만 뭐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혈육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네 신우가 좀 염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돈 달라고는 안 하잖아. 그걸로 다행인 줄 알아. 너도 뭐 더 해줄 필요도 없고. 응, 나 이제 안 해주잖아 아가씨한테. 고맙단 인사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해줘.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아무튼 그런 와중이었는데 평생 연락 안 오던 신우에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잘못 걸었나 싶어서 받을까 말까 고민도 했네요. 여보세요? 네 언니,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아가씨도 잘 지냈죠? 회사는 관뒀다고 얘기 들었어요.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잘 안 맞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저 이번에 독립하려고요. 독립이요? 이제 따로 사신다고요? 네. 나이도 40이 넘었는데 진작 나갔어야 했나 봐요. 저번에 사귀던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살 줄 알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랑 사는 게 한계이신가 봐요. 네, 뭐 서로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처음으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부탁이요? 네, 말씀하세요.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부탁이라는 단어에 잠시 멈칫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전화 걸어온 것 자체에 저는 놀랐었죠. 무슨 부탁이냐고 물어보니 신우가 이러더군요. 사실 제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요.
적금 부어놓은 건 이번에 깨보니 3천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서울 가서 자리 잡고 일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이 40에 반지하에서 살 순 없잖아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최소 전세 1억 원 줘야 투룸은 구하겠더라고요. 전세 1억이요? 아직 여유가 안 되시면 월세로 시작하셔도. 월세로 살면 돈 못 모으잖아요. 무리해서라도 전세로 시작해야죠 뭐. 아무튼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 1원 한 장 못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얹혀 살았다나 뭐라나. 제가 그래서 오빠 결혼할 때 얼마나 줬냐고 했더니 1억 주셨다네요. 그래서 저도 1억 달라고 했죠. 그런데 절대 못 주시겠다네요. 아, 네. 그러셨어요? 저한테 울분을 털어놓듯 다다다 화를 쏟아내버리는 신호 때문에 잠시 머리가 멍했습니다. 언니, 저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저는 꼭 1억 받아야겠거든요? 네? 아, 저더러 시부모님께 대신 말씀을 해달라는 건가요? 그거 부탁하시려고. 아니요. 저는 누구한테든 꼭 받고 싶어요. 누구한테라면 그 누구 중에 저희도 포함인가요? 제가 벙쪄서 물으니 신우가 이어 대답하더군요. 네, 저는 그렇게 차별받고 싶지 않거든요. 억울해서라도 1억 해주세요. 네? 아니 아가씨, 1억이 무슨 땅 파면 나오는 돈도 아니고 저희가 무슨 수로 1억을 당장 해주나요?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이 나이에 진짜 반지하라도 들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여자 혼자 사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언니는 가정 이루고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안정되게 산다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걱정을 좀 해줘야죠. 걱정이야 당연히 되죠. 그런데 독립하는 데 필요한 전세금 1억을 덥석 내놓으라니 제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가씨? 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언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요. 그거 다 저희 오빠랑 저희 집 덕분이잖아요. 어머, 아가씨, 듣자 하니 말을 막 하시네요, 진짜.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할 거면 끊어요. 다신 전화 걸지 마세요. 본인 기분 상하니까 또 저를 후려치기 시작하는 신우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열받아서 씩씩대다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어요. 신우가 저희에게 1억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님은 그럴 줄 알았다 하시며 한탄하시더라고요. 글쎄, 니들 결혼 때 해준 1억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거야 현수 아범이 결혼 전부터 알바했다고 돈 주고 취직했다고 용돈 주고 그러는 거 우리가 차곡차곡 모으고 조금 더 보태서 되돌려 준 건데 그건 모르고 그저 우리가 지 오빠한테만 돈 줬다고 쌩 난리다. 알죠, 어머님. 어릴 땐 그래도 돈 가지고 싸울 일은 없었는데 지도 나이 먹으니 이제 돈이 중해지긴 했나 봐. 되도 않는 돈을 달라고 하네 참. 안 그래도 독립한다니 우리 남편이랑 몇천 주려고는 했는데 지 오빠 1억 받았다는 소리에 눈이 돌아서 저러는 거야 정말. 어머님,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님께 대뜸 전화부터 드리긴 했는데 어머님 속도 정말 말이 아니시겠어요. 에휴, 자식을 40 넘어서까지 뒤치다꺼리 해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많다냐? 시집은 안 가도 제 앞가림은 잘해야지. 집에 생활비 한 푼 안 내놓고 월급은 죄다 지 주머니만 채우더니 그거 다 어디다 썼는지 몰라. 남자한테 썼는지 가방 사 모으는데 썼는지 우리 해외여행은커녕 제주도 한 번 안 보내주더니 지는 분기마다 비행기 타고 어디 날아가고 말이야. 에휴, 내가 화병이 걸려서 못 살겠어 아주. 시어머님은 그렇게 저를 잡고 넋두리를 하시다가 그만 우시더라고요.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달래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착잡하더라고요. 남편도 사실을 알고 나서 신우에게 전화 걸어서 대판 싸웠다더군요. 신우는 곧 죽어도 1억 받아야겠다고 난리를 치고 열받은 남편이 그러면 1억 주는 대신 연 끊어도 되겠냐고 홧김에 말하니까 그러자고 했다더군요. 그야말로 파국이었습니다. 영 안 되겠는지 신우가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문자와 카톡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여자가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척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저더러.
제가 며칠 동안 씹으니까 새벽마다 전화를 하길래 차단했더니 이젠 다른 사람 폰을 빌려서 전화를 하더군요. 모르는 번호 안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고 역시나 신우였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래요? 언니만 행복하게 잘 살면 다예요? 대체 누가 행복하다 그래요? 지금 내가 행복해 보여요? 이런 전화 받고 있는 내가? 언니랑 오빠 돈 많이 모았잖아요. 우리 집에서 1억도 받고 둘이 월급 잘 모아서 아파트 대출도 다 갚았다면서요. 우리 오빠같이 착실하고 자상한 사람 만나서 언니도 호강하는 주제에 신호 하나 보살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가씨, 우리도 애 키우느라 빠듯해요. 나 마트 가서 내가 먹고 싶어하는 광어회도 하나 못 사 먹어요. 그런 제가 아가씨한테 전셋값 하라고 1억을 내놓으라고요?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네? 아가씨 같으면 그렇게 해요? 저도 화가 나서 같이 언성을 높여 싸웠어요. 그런데 신우가 그러더군요. 언니, 나 같으면 그렇게 해요.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오빠 다른 남자들 같지 않은 거 다 내 덕분이라고. 내가 오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집안일을 시켰는데, 그리고 여자 존중하라고 얼마나 잘 가르쳐 놨는데요. 내가 사람 만들어 놓은 거 언니가 데려가서 지금 편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나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이렇게 해주겠어요. 어차피 그 돈 오빠네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준 거잖아요. 어이가 없네. 그럼 아가씨가 현수 아빠 잘 가르쳐 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돈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죠. 1억이 좀 많으면 내가 깎아줄게요. 7천만 원만 주세요. 뉘집 개 이름처럼 쉽게 나오는 7천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열받아서 바로 소리쳤죠. 네 오빠 설거지하고 물기 안 닦아서 내가 매번 뒷정리한다. 양말은 허구한 날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어놔. 애를 잘 본다고? 네 오빠가 현수 2살 때 닭다리 뜯으라고 줘서 애가 닭뼈 삼켜서 큰일 났던 거 몰라? 현수 아빠가 빨래 속에 청바지 넣고 돌려서 거의 30만 원어치 옷 버린 건 모르지?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잘 가르쳐 놨다면서. 네 오빠 잘 가르쳐서 장가 보낼 거면 제대로 교육시켜서 보낼 것이지. 이런 허당 만들어 놓고 뭔 1억을 달래? 어머, 언니. 사람 덜 만들어 놨으니 내가 받아야겠는데? 네 오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랐지? 이 멍청아. 그동안 신우라고 해서 지 오빠 험담 안 하고 참은 건 모르고 이게? 네가 돈 내놔. 네가 돈 내놔. 제가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신우가 어버버 하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더군요.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 또 네 오빠 잘 가르쳐서 보냈네 뭐네 하면서 돈 얘기 꺼내면 진짜 너한테 제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내가 네 오빠 뒤치다꺼리한 거 전부 리스트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한 건당 100만 원이야. 알았어? 그랬더니 신우가 뭐라 구시렁거리면서 전화 끊더군요. 그 이후로는 전화 안 왔습니다. 시댁에다가도 돈 달란 소리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나간 것 같더라고요. 도라이한텐 도라이 짓이 제격이었나 봐요. 저도 평소엔 얌전한데 그날따라 너무 열받아서 같이 미친년처럼 싸웠네요. 근데 어느 정도 진심도 있어요. 남편이 자상하고 집안일 잘 도와주는 건 맞지만 늘 손이 한 번 더 가게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그래도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니까 그것 가지고 저도 꼬투리 잡아 싸운 적은 없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미친 신우를 퇴치했네요. 저를 만만히 봤었나 봐요. 한 번 더 건드리면 정말 물어버릴 기세로 난리쳤더니 다신 연락 안 오네요. 명절에도 아마 안 오겠죠. 본인 부모님이랑 그렇게 돈 얘기하면서 고래고래 싸웠다던데 거의 연 끊기지 않았을까요? 저희 신우 진짜 황당하죠? 신우짓 좀 한다는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이런 인간은 없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던 이 게시판에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5개월 전 결혼 약속한 사람과 파혼한 29살 여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더 진행되기 전에 빨리 파혼하길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시어머니 될 뻔했던 그분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처지네요. 신상 문제도 있어 많은 이야기들을 다 풀어 쓸 순 없고 딱 그 남자와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들만 써보겠습니다.
주작이라고 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실화 맞고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전 남친은 저보다 4살 많았어요. 당시에는 너무도 다정하고 성실했던 남친이라 딱히 흠 잡을 것도 없어 보였어요. 아무리 제가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다고는 해도 20살 철없는 연애할 나이는 아니었기에 상대 부모님 노후 준비나 재정적인 문제도 잘 살펴보긴 했었죠. 그런 점에서 역시 별 문제 없는 남자였습니다. 남친 집에 인사 갔을 때도 저는 시어머니 될 분께 좋은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참고로 남친은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친에게는 홀어머니에 남동생 하나 있었어요. 남친은 아직 독립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전근으로 인해 남친이 살던 지방으로 혼자 이사 온 상태였죠. 그러다가 만나서 연애한 거고요. 예비 시모가 저희 결혼 생각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아들네한테 별 간섭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자기들끼리 잘 살면 그만이지. 요즘이 예전처럼 시집살이 시키는 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쿨한 면모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혼집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당시 예비 시모가 그러셨거든요. 시골에 땅이 있긴 한데 개발 예정이라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그걸 당장 팔면 신혼집은 해줄 수 있으나 손해이니 나중에 팔아서 저희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건 절대 아니었고 그냥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어 말씀하시는 어머님 말씀에 좀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갭 투자 목적으로 매매해서 갖고 있는 17평짜리 빌라 하나가 있는데 신혼집을 거기로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요즘 집값도 비싼데 굳이 나가 살지 말고 내가 세주는 빌라에서 마침 내년에 사람 나간다니까 그때 들어오면 딱이겠네. 거기서 살면서 청약 부지런히 넣고 있어봐. 괜찮은데 당첨되면 내가 그때는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좀 해줄 테니까. 응?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빌라는 시댁이랑 걸어서 거의 2분 거리였어요. 어머님 댁은 아파트였고 그 길 건너 빌라 골목에 있는 집이었어요. 왕복 4차선 도로에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가면 되는. 어머님 말씀만 들으면 거의 반합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느낌? 그랬습니다. 괜히 딴 데 돈 쓰지 말고 거기 들어와 살으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생각해 본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부모님께 이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특히 반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서로 돈 부담해서 처음부터 그럴듯한 아파트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 입장은 신부인 저희 쪽이 집값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제가 괜찮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길 바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단칸방에서 시작하신 후 자수성가해서 지금 50평대 자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데 결혼 초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딸인 저는 그런 고생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셨어요. 물론 17평이 작지는 않지만 어머님은 시댁이랑 너무 가까운 것도 그렇고 게다가 그렇게 가깝게 살아야 하는 거라면 시어머니가 어떠신 분인지 제대로 좀 알고 이래저래 조금 더 고민한 후 결정하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신혼부부가 뭐하러 처음부터 좋은 아파트에서 사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 생기면 그때 옮겨도 늦지 않고 정 집이 너무 좁다 싶으면 바로 옆에 시댁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애 키우면 서로 좋지 않겠냐는 입장이셨어요. 그런 의견 충돌 때문에 남친이랑도 조금씩 다퉜고 이 결혼 정말 진행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 때였어요. 예비 시모가 할 말이 있으니 저만 따로 봤으면 좋겠다며 제 직장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부랴부랴 일 정리하고 급하게 내려갔더니 어머님이 제 차에서 얘기하자고 하시더군요. 제가 카페로 모시겠다고 하니 버럭 화를 내시면서 곧 결혼할 애가 이렇게 돈을 물 쓰듯 펑펑 써야 되겠니? 급한 일이다. 잠깐 얘기만 하면 되니까 어서 차에 타. 이러시길래 기분이 굉장히 상한 채로 차에 탔습니다. 예비 시모가 서둘러 말씀하시더군요.
앞서 말했던 어머님이 세 주고 있다는 17평짜리 빌라에서 세입자가 조금 급하게 나가게 되었다네요. 당장 2달 뒤에 나가게 되었다면서 저희 보고 그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결혼을 재촉하시더라고요. 그 집 비워놔서 뭐해? 어차피 결혼할 거 빨리 혼인신고하고 들어와라. 응? 괜히 또 다른 세입자 들였다가 타이밍 안 맞아서 붕 뜨면 어떡하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그렇게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건 요즘은 혼인신고 먼저 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서로 집까지 다 왕래했는데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지 뭐. 이렇게 된 거 빨리 상견례 잡고 날짜도 잡고 어서 결혼식 올리자. 어머님, 집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그냥 다른 세입자 받으세요. 사실 저희 결혼에 대해 더 이야기도 해야 하고요. 만약 결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희 보금자리는 알아서 구해볼게요. 둘 다 직장도 탄탄한데 대출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무슨 놈의 대출이야? 대출은 빚이나 갚아가면서 결혼 생활 하라고? 그건 말도 안 된다. 예비신부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가 그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이유는 아들 결혼하는데 지원해줄 돈이 없기 때문이시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원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거지. 꼭 어머님 집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또 뭐냐고 제가 되물었어요. 거의 처음으로 말대꾸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어머님 기에 눌려서 거의 내내거렸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긴 하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비신부가 하시는 말이 집 하나는 해줘야 너도 나를 시애미 취급할 거 아니냐. 요즘 애들 영악해서 시부모가 뭐 안 해주면 대번에 무시한다고 하더라.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그리고 니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괜히 돈 쓰지 말고 엄마가 그 집 쓰라고 할 때 써. 거기서 돈 많이 모아서 집 사서 나가면 되잖냐. 응? 시댁도 근처고 얼마나 좋아. 어머님, 근데 저 오빠랑 조금 더 결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아니, 대체 무슨 얘기를 또 한다는 거야. 그만 질질 끌고 다다음 달에 들어와. 응? 뭐 가전 가구 살 것 있냐? 우리 아들 방에 있던 침대랑 내가 장롱 하나 어디서 얻어다 줄 테니까 그거 쓰고, 응? 어머님, 어떻게 신혼살림을 그렇게 해요? 저는 새살림으로 하고 싶지 중고 싫어요. 그리고 오빠 침대 그거 슈퍼싱글이잖아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그냥 알아서 얘기 끝낼게요. 어떻게 그러니? 이게 다 돈 버는 방법이야. 네가 어려서 몰라서 그래. 아무튼 얘기를 좀 들어봐. TV도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창고에 버려둔 거 한 42인치 그 정도만한 거 하나 받은 거 있거든? 그거 구해다 줄 테니까 TV도 살 필요 없고 냉장고도 그냥 사지 마라. 코앞이 시댁이고 여기 김치 냉장고도 있는데 뭐하러 사니? 네? 신혼집에 냉장고를 들이지 말라고요? 그래, 너희 뭐 결혼해서 음식이나 많이 해먹겠니? 그냥 장 본 건 우리 냉장고에 갖다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건 가져다 먹어. 왔다 갔다 하면 운동도 되고 좋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서로 살 붙이며 정도 들지. 나한테 요리도 배우고. 네? 어머님 어떻게 그래요? 농담이시죠? 작은 원룸에 살아도 냉장고는 필수인데요. 그거는 그거고 너희는 1분 거리에 시댁이 있잖냐. 그리고 뭐 밥 먹을 일 있으면 우리 집 와서 먹으면 되고 뭐 하러 냉장고 사서 돈 버려. 다달이 나가는 전기세도 무시 못한다? 어머님, 정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예, 17평인데 뭐 가전 가구 드릴 게 있겠니? 굳이 필요한 게 있으면 너네 회사 법인카드 있지? 그걸로 조금씩 사봐. 예, 요즘 똑똑한 애들은 다 법인카드 잘 굴려 쓴다더라. 너도 그런 현명함이 있어야지, 응? 어머님, 신혼살림을 제 회사 법인카드로 사라고요? 아니, 냉장고를 사지 말라는 말씀도 너무 놀라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듣고 있자니 너무하시네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예비시모에게 뭐라고 말하자 더더욱 화를 내며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 맹추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너무 어려운 분이었고 저도 뭐가 뭔지 몰라서 그전에는 그저 내내거렸는데 뭐 법인카드로 신혼살림을 사라고 하질 않나
냉장고를 사지 말라고 하질 않나. 도를 넘는 황당한 참견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이렇게 돌변하신 예비 시모에게 너무 놀랐고 무서웠어요. 그렇게 도망치듯 차에서 나와서 회사로 올라왔고 바로 남친에게 전화 걸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저는 남친이 길길이 날뛰면서 우리 엄마가 왜 그러지? 미안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실을 차분히 듣던 남친이 뜻밖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돈 아껴서 남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 막말로 너희 집에서 집값 대주실 것도 아니잖아. 뭐? 아니, 다 대주시는 건 당연히 아니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태주신다고 했어. 그 부분은 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 곳을 전부 부모님한테 기대? 어느 정도는 대출 받을 생각도 해야지. 나는 대출 싫어. 단 한 번도 빚 있는 상태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무섭기도 하고. 나 살 때 전부 현금으로 낸 거 알잖아. 아니, 그건 그런데 그렇다고 어떻게 요즘 세상에 앞으로 대출을 하나도 안 받을 생각을 해? 아니, 오빠, 그건 그거고 어떻게 신혼집에 냉장고도 안 사냐고. 그게 말이 돼? 신혼집에 모든 걸 다 갖춰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좀 버려. 그래, 우리가 뭐 얼마나 밥을 해먹겠냐. 그리고 코앞이 우리 집인데 뭐 먹을 일 생기면 우리 집 가면 되지. 엄마 말이 영 틀린 것도 아니잖아. 네가 어려서 그런가 본데 돈 아끼려면 다 그렇게 조금씩 참고 불편함 감수하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나 없으면 적적하실 텐데 네가 냉장고 핑계로 우리 집 자주 들락날락하면 더 친해지고 정답고 좋지. 뭐? 들을수록 황당한데? 아니, 다 떠나서 그러면 직장 법인카드로 신혼살림을 사라고 하시는 게 오빠는 그럼 말이 된다고 생각해? 걸리면 나더러 깜빵 가라고? 제가 황당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남친이 본인이 더 버럭 성을 내더라고요. 막무가내였습니다.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냥 하신 말이라고. 그리고 본인은 절대로 대출 안 받고 살겠답니다. 사실 남친이 그 전에도 좀 짠돌이끼가 있었어요. 사람 만나면 돈 써야 해서 연애도 안 하고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살아왔다더군요. 회사에서도 악착같이 돈 아끼면서 사비 내야 하는 회식엔 참여도 안 해서 직장 동료들이랑 살갑게 지내지도 않는다면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런 게 좋아 보였어요. 술값으로 돈 날리지도 않았고 그런 모습이 건전해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저를 만났고 저한테는 그렇게 돈 아끼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비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결혼 생각도 안 했겠죠. 물론 할인 받는 것에 엄청 예민해야 한 점은 있었으나 서로 거의 반반씩 부담해서 데이트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점이 알뜰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저도 낭비하며 살지 않았고 사회 초년생 때부터 좀 무리해서 적금 든 덕분에 또래보다 2~3배 정도 많이 돈 모아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 결혼하면 자금 대주시려고 저 어릴 때부터 모아두신 목돈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친의 돈을 보고 만난 건 아니지만 그런 성실함과 경제관념이 마음에 들고 자상한 면이 있어서 결혼을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말꼬리가 길어져 심각하게 다투게 되었고 결혼 얘기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의 태도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실망도 커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와 평생을 가깝게 지내야 하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단점을 상쇄할 만큼 남친의 성격이 괜찮지도 않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전화로 파혼을 선언했어요. 오빠랑 결혼은 안 되겠어. 그만하고 싶어. 뭐? 너 설마 집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너도 다른 골빈 여자들처럼 대출 잔뜩 받아서 신축 아파트 들어가고 싶단 얘기야? 이래서 오빠랑은 절대 못 살겠다는 거야. 설마 내가 풀대출 끌어 모아서 무리한 집에 살자고 하겠어? 오빠나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어느 정도 도와주실 수도 있다는데 굳이 우겨가며 어머님 주택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건 오빠야. 게다가 냉장고도 없는 집에서 내가 왜 살아? 내가 오빠를 사랑한 건 맞지만 결혼은 현실 그 자체인데 결혼 전보다 나아지진 못할 망정 더 불행하게 살 거라면 그 결혼 난 절대 안 할 거야. 너 정말 뇌가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나랑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너 지금 엄청 잘못된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집 시집 오면 아끼고 아껴서 10년, 20년 후에는 남들보다 훨씬 부자가 될 텐데 신혼 때 잠깐 힘든 거 그걸 못 참고 남들처럼 돈 펑펑 쓰고 싶어 한다니. 네가 참 한심하다. 남친은 그렇게 혀를 끌끌 차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순간에 파혼하고 헤어졌죠.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새벽 4시 반에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회사 출근 알람인 줄 알았습니다만 눈 비비고 본 핸드폰 액정화면에 뜬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지금이 몇 시인데 전화를 다 하나 싶어서요. 받아서 무슨 소리 하시는지 드러나 보자 싶더군요. 통화 버튼 누르자마자 벼락같이 호통치는 소리에 잠시 귀청이 떨어져 나갈 뻔했습니다. 네가 뭔데 파혼을 하자 말자 하냐? 어?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4시 반입니다. 너 진짜 후회할 거다. 응? 그리고 너 때문에 그 집 다른 세입자들이 타이밍 놓치고 아까운 새만 날리게 됐어. 네가 책임져라. 네? 제가 책임지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이렇게 파혼할 줄 알았으면 그 집에 바로 다른 사람 세 줄 걸 그랬잖니. 네가 책임지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거나 아님 나한테 이렇게 손에 끼친 거 전부 위자료로 내놔라. 네? 위자료요? 저희 결혼도 안 했는데요?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 이렇게 된 이상 혼인 빙자 사기지. 고소하려면 고소할 수도 있어. 어디서 되먹지 못한 게 들어와서는. 네, 고소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이런 한 장 뱉어야 하는 상황이면 두 말 않고 드릴게요. 대신 저도 무고죄로 고소할 겁니다. 파혼했다고 위자료요? 제가 어이가 없네요. 헛소리 하실 거면 전화 끊으세요. 저 출근해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내뱉고 전화를 끊었어요. 분이 안 삭혀서 바로 잠이 오지도 않더군요. 그대로 전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차단했는지 안 받더라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 또 전 예비시모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위자료로 얼마나 생각해 두었냐더군요. 자기는 2천만 원은 받아야겠대요. 저한테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거동도 힘들고 부동산 관련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면서 2천 이하로는 합의를 안 해주겠다네요. 제가 지금 뭔 소리를 들은 건지 듣자마자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일단 전부 녹취했습니다. 전 예비시모가 그러더군요. 2천만 원 안 주면 네 직장에 찾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대자보 들고 시위할 거야. 결혼 빙자 사기 쳤다고. 너 그러면 혼사길 제대로 막히는 거야. 알간? 어떻게 할 거냐? 2천만 원 줄 거냐? 아니면 제대로 개고생 해볼 테냐? 어? 제가 대체 왜 2천만 원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집안 같아서 제가 그냥 조용히 발만 빼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곤란하죠. 협박죄로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뭐? 네가 고소한다고? 협박죄? 이게 어떻게 협박죄냐? 응? 제 직장 찾아와서 명예훼손하겠다는 선언하셨잖아요. 2천만 원 요구도 애초부터 말이 안 되고요. 그만 전화하시고 이제부터 제가 선임한 변호사랑 통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갈 거거든요. 예. 얘기 좀 더 들어봐. 무슨 고소니?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 애미한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결혼까지 약속했던 아들 여자친구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신 건 그쪽이죠. 뭐? 그쪽? 아무리 헤어져도 그쪽이 뭐니 그쪽이? 전 예비시모가 갑자기 호칭 가지고 또 말꼬리를 잡으며 전화를 못 끊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지금처럼 진흙탕 싸움이 되어도 곧 죽어도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한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주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이라고 안 불렀다고 갑자기 엉엉 울면서 젊은 것한테 이렇게 무시받으니 그냥 살기가 싫어졌다면서 정신적 손해배상 어쩌고 또 헛소리 하길래 제가 소리를 빽 지르며 고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또 바꾸면서 당분간 전화 안 할 테니 조금 더 생각해보라며 저를 달래듯 끊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도 극대노하시며
전 예비시모가 2천만 원 들먹거리며 안 주면 제 직장에 찾아온다고 협박했던 걸로 민사소송이 되나 알아보러 다니셨습니다. 제가 전 남친한테 문자도 보냈죠. 변호사 사무실 명함들 사진 찍으면서 지금 소송 준비 중이라고 문자 보내니 그제야 전화가 와선 싹싹 빌더군요. 자기 엄마가 그러는 건 본인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엄마가 돈 몇 푼 손해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군요.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똥 밟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협박까지 당하니까 저도 눈이 뒤집어진다면서 제대로 소송 걸겠다고 했더니 그날 밤 저희 집에 전 예비시모랑 전 남친이 찾아왔어요. 현관문 앞까지 와서 벨 누르길래 주거 침입죄로 신고한다고 하니 제발 5분만 시간 내달라면서 제발 문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문 여니까 전 예비시모가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려 하길래 제가 손을 탁 뺐습니다. 그러니까 무안한 모습으로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냥 좀 화가 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면서 진짜 소송 진행할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그럴 거라고 하자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시며 제발 한 번만 봐달래요. 늙은이가 뭘 몰라서 헛소리 한 거니까 선처 해달라면서 진짜 2천만 원 받을 생각도 없었고 제 회사에 찾아올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고 막 우시더군요. 전 남친은 그냥 고개 숙이고 묵묵히 서 있었고요. 제가 전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당신네들 머리털 하나라도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총동원해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랬더니 전 남친이랑 전 예비시모 둘이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이제 전화도 절대 안 하고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다며 약속하더군요. 제가 그것까지 전부 녹음했습니다. 각서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해보라고 했더니 처음엔 자존심 상한 듯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다그치니 그제야 떠듬떠듬 다신 안 나타나겠다고 입 맞춰 얘기하더군요. 네, 그날 이후로 연락 없어요. 정말 확실히 끝난 거죠. 똥을 밟아도 이런 대형 똥을 밟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한때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한 건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건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전 남친이 그런 사람인 줄도 몰랐고 전 예비시모도 그런 식으로 상식 없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골에 있다는 땅도 사실 예비시어머니 명의도 아니었더라고요. 예비시모의 외삼촌 명의 땅이었는데 혼자 김칫국 마시고 자기 땅이라고 우겼던 거라고요. 황당하죠? 어쨌든 지금은 다 끝난 일이고요. 저는 전근 신청해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더 있으면 안 좋은 기억만 떠오를 것 같아서요.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머지않아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 남친 회사에 이 일이 소문이 나서 또라이 집안 낙인 찍힌 것 같다네요. 장가는커녕 선자리도 막힐 것 같다고. 전 남친은 저와는 다르게 인사이동이나 타지 발령 요청이 어려워서 근 10년은 망신당한 채로 출근해야 할 거예요. 정말 꼬시네요.